가끔가다 손님들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십니다. 고구마로 만든 사케 추천해줘. 감자로 만든 사케 추천해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사케는 무조건 쌀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술만 이제 니온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사케의 원료인 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쌀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사용하실 부분 많습니다. 알쓸신잡으로 좀 지식 자랑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사케 같은 경우는 이제 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케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포니카, 자바니카, 인디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포니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동북지방 쪽에 보면 이제 대만,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쌀을 이제 자포니카라고 하고요. 자바니카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미국, 그 북미 쪽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전반적으로 자바니카라고 하고요. 인디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얇고 길다랗게 생긴 그런 쌀들을 뜻하는데, 그래서 사케 같은 경우는 자포니카 종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포니카 정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이제 학창 시절 쌀의 5대 성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해분, 이제 뭐 비타민 그 외 성분이 있는데요. 와인 같은 경우는 주 원료가 포도지 않습니까? 포도는 포도 자체에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이스트, 효모를 첨가해서 알코올 음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사케 같은 경우, 니온슈 같은 경우는 주 원료가 쌀이고요. 쌀의 이제 이 전분질을 당화를 먼저 시켜야 되고요. 그 당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입니다. 일본어로는 코오지라고 하는데, 그 누룩을 이용해서 이제 당화를 시키고, 당화를 시키면 이제 효모, 이제 코보라고 하는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 음료 니온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케 같은 경우는 니온슈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영양소 성분에 대한 부분이 사람이 먹는 식용쌀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이런 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단백질, 지방 성분. 근데 니온슈를 양조하는 데 있어서 그 단백질, 지방질 성분은 오히려 발효를 하는데 방해작용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긴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케는 사케 전용 쌀 품종이 약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정부밀을 쓴다거나 미국 쌀 혹은 이제 햅쌀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양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용쌀을 사용하죠. 일본은 사케 니온슈 전용 쌀이 약 1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법한 야마다니시키, 아이야마, 비젠 오마치, 하탄니시키, 그 다음에 뭐 와타리후네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쌀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타현에는 사케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쌀 대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현별로 효모나 누룩균을 배양을 하고 새로운 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쌀에 대한 부분만 먼저 좀 체크해드리면 뭐 어떤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고에 대한 부분은 이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건 사케 소믈리에 과정에 대한 부분에 제가 PPT로 한 거고, 예전에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3년간 이제 강의를 할 때 15주 강의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케 소믈리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센유주라고 해서요. 사케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이제 그람수당 어떤 게 제일 무겁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 게 뭐냐면 쌀 천톨 기준으로 그람수를 측정을 해서 품종별로 이제 데이터화하는 건데,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 이 센유주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쌀 품종별로 어떤 이제 그람수 몇 퍼센트 나오는지 그걸 이제 비교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몇 가지만 좀 해두면, 고야권 망고쿠가 뭐 25.83g이고요. 뭐 야마다니시키가 이제 26.45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다니시키가 가장 무거워서
지금은 야마다니시키보다 더 훌륭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케 전용,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야마다니시키 하면 여러분께 좀 상식적으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야마구치현의 가장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면세점 가면 다사이라는 브랜드명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다사이가 야마다 니시키만 이용해서 니온슈를 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다사이 양조장을 다녀왔는데 다사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야마다 니시키 쌀 품종만 사용하고요. 전국에서 생산되는 야마다 니시키 쌀 품종의 약 40에서 45%를 이 다사이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 다사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마다 니시키 콘테스트를 이제 개최를 해서 거기서 가장 우승한 쌀 품종을 엄청 비싸게 수매해서 그걸로 사케를 니온슈를 양조를 했는데요. 1년에 딱 8병, 죄송합니다. 23병만 생산되는 최근에 이제 니온슈가 있는데요. 한 병에 132만 엔 하는 니온슈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마다니시키 컨테스트에서 우승한 쌀을 이용해서 양조한, 참고로 일반적으로 판매는 안 되고요. 그 본사 앞에 가면 스토어 매장인데 거기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3병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긴자에 다사이 스토어가 있었는데 그쪽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야마다니시키라는 품종이 양조장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쌀이었다. 다만 지금은 이거 못지않게 더 좋은 쌀도 지금 많이 있어서 야마다니시키뿐만 아니고 다양한 쌀 품종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다사이 접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서 이제 같이 드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사케 소믈리에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사용했던 용량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주가 375ml인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업이라고 해서 대병 소주도 팔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80ml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치고, 그 다음에 360ml가 이제 이치니이라 해서 니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케 병이 전부 다 720ml입니다. 그래서 이치고 180 곱하기 4 하면 720ml가 되거든요. 그래서 4를 표현하는 일본에서는 시 혹은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어로 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고빙 혹은 시고빙 이래서 720ml 병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시고빙, 용고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1.8리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병이라고 하는 게 1.8리터가 일본어로 이쇼 혹은 이쇼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본에서는 만약에 진짜 병으로 주문하고 싶다. 그러면 뭐 버틀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버틀하면 일본 사람들 다 못 알아들어요. 이쇼빙이라는 혹은 용고빙, 시고빙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사케를 이제 니온슈를 단위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사케 전용 쌀 품종이랑 식용쌀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마음 심자에 흰백자 적어서 심백, 일본어로는 심파쿠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쌀 정중앙 부분에 있는 반투명한 부분인데요, 그게 전분질입니다. 자, 야마다니시키 신백이랑 일반 미의 신백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전분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전분질을 이용해서 니온수를 양조하다 보니까 식용쌀보다는 그래서 야마다니시키처럼 사케 전용 쌀 품종, 이걸 술주자에 이제 쌀미자를 적어서 사카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야마다니시키, 오마치 이런 쌀들을 주조 호정미, 사케를 양조하는데 적합한 쌀이라는 뜻에서
주조 호정미, 슈코테키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약 100여 가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신백입니다. 식용쌀이랑 사케 전용쌀 품종은 이런 신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질의 전분질이 얼마나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질의 전분질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양조 장인 입장에서는 양질의 니온슈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조 호정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식용쌀이 100g에 만약에 100원 한다면 사케 전용쌀 품종은 130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그걸 50% 이상 깎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발효주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높은 게 이 니온슈입니다. 참고로 50%까지 정미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시간 혹은 뭐 3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양조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4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팔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마찰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열이 나죠. 쌀도 빨리 깎으려고 막 마찰을 하다 보면 마찰로 인해서 쌀이 가루가 돼 버려요. 근데 사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야마단식의 신백 이제 백미가 돼 있는 상태까지 하려고 한다면 쌀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마찰을 심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쌀알이 되는 게 아니라 쌀 가루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양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위에서 떨어뜨려서 밑에가 터빈이 돌아가는데요. 일종의 숫돌이죠. 돌멩이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맞고 튕겨 나가는데 그 순간 튕기면서 살짝 깎이는데 그걸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48시간 하다 보면 50%까지 정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닷사이 23, 우리가 23%까지 정미한 닷사이 23 같은 경우는 짧게는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깎으면 마찰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지금 기네스북으로 최대로 얼마까지 깎느냐에 도전을 한 양조장이 있습니다. 0.85%까지 정미를 한 쌀을 이용해서 사케를 양조한 사례가 있는데요. 0.85%까지 정미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러분 상상에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요? 자, 23%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한번 걸릴 것 같은가요? 상상해. 상상이 잘 안 가시죠? 0.85%까지 지금 공식적인 기록이 7개월하고도 4일이 걸렸습니다. 일본스럽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0.85% 남아있는 0.85%만으로 니온슈를 양조를 한 거예요. 그게 판매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 했냐면 이거는 피가 붙기 전입니다. 피가 붙기 전에 얼마 했었냐면 한 30만 엔 조금 넘었습니다. 한 병에 720ml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 있어요. 사케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케는 사케 전용쌀이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미를 하고 정미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죠. 사케 니온슈 같은 경우는 쌀을 깎기 전에 현미인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현미 외벽에는 사람한테 이로운 성분들이 많죠. 단백질, 지방질.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밥을 짓고 나면 찰기가 자르르 흐르잖아요. 그게 단백질, 지방질 성분이 대부분인데요. 사람한테 이롭지만 양조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품질 개량을 해서 단백질, 지방질 성분을 최소화시키고 조금 전에 지금 보이시는 신백, 전분질 양을 극대화하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최소 1년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양조장에 1박 2일 혹은 3박 4일 정도 양조장 분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양조를 하러 가는데요. 양조장 하면 제일 아침에 먼저 뭘 하냐면 쌀을 전날에 불려놨던 쌀을 찌게 됩니다. 그걸 이제 무시마이라고 하는데 쌀이 찌게 되면 고들밥, 우리가 고들밥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밥을 안 먹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걸 먼저 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그거 따뜻할 때 먹긴 먹어요. 먹을만 해요. 근데 손으로 잡으면 찰기가 없으니까 손에 달라붙질 않아요. 왜? 단백질, 지방질 성분을 최소화시켰거든요. 전분질만 많이 늘렸어요.
손으로 아무리 만져도 웬만큼은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입에서 그냥 노는데 따뜻할 때 먹으면 먹을 만은 해요. 다만 그걸 밥으로 주식으로 하기에는 진짜 맛이 없거든요. 찰기가 없어서. 그래서 식용쌀이나 이제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식용쌀이랑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구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분질을 당화를 시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 당화를 시킬 때 신백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지금 하얀색 부분, 반투명한 부분이 지금 당화되고 있는 상태, 지금 당화가 된 상태인데요. 현저히 지금 당화되는 속도가 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이랑 식용쌀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자꾸 품종 개량을 하고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이 100여 가지가 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일본에서는 지금 사람이 먹는 식용쌀로 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이지는 않고요. 전혀 없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케 전용 쌀 품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뉴스에서 지금 일본 쌀 가격이 2배, 3배 뛰었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한국 호남 쪽이었나요? 쌀이 뭐 20만 톤, 30만 톤이 수출된 그런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쌀 가격이 오르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식용쌀 농가가 올라가면 니온슈 쌀 재배하는 농가 인건비도 같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안 하면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의 벼 재배를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케, 니온슈가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이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주조 호정미에 대한 부분인데 사케는 사케 전용쌀 품종, 니온슈는 니온슈 전용쌀 품종을 있는데 그걸 이제 주조 호정미라고 합니다. 주조 호정미는 니온슈를 양조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쌀 품종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뭐 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을 50% 이상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식용쌀보다는 1.3배, 많게는 한 1.4배 정도 쌀알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단적 얘기인데 식용쌀이 벼가 60에서 70cm 혹은 80cm 정도 벼가 자라는데 니온슈 전용 쌀 품종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자라는 게 대표적으로 아이야마라고 있습니다. 사랑할 애자에 매산자를 적어서 아이야마라는 쌀 품종인데 그거는 제 키만큼 자랍니다. 제가 지금 80 조금 넘거든요. 저만큼 벼가 자라는데 그래서 쌀알이 더 무겁고 더 크기 때문에 허리를 더 많이 숙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재배하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쌀을 사용하려면 농가 계약으로 최소 2년 전에 계약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쌀 품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수매도 생산량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전체 쌀 시장에서 니온슈 사케 전용 주조 호정미 생산이 약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장이 작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조 호정미의 뭐 조건 이건 뭐 사케 소믈리에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사케 전용 쌀 품종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의 조건이 뭐가 있는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쌀알이 좀 커야 됩니다. 보통 쌀알 이제 하나 이제 25에서 30g 이제 생유주 기준으로입니다. 그다음에 신백이 있어야 된다. 단백질, 지방질이 적어야 된다. 흡수율이 좋아야 된다. 뭐 외곽 내유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이런 이제 심사로 니온슈 전용 쌀 품종의 이제 조건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5%인데 주조 호정미는 이제 전체 쌀 생산량의 약 1%만 이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 가치가 엄청나게 높고 앞으로는 점점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번에 미국이랑 관세 관련돼서 15%로 이제 낮춰졌다고 일본에서는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쌀
저 수입량을 지금 70만 톤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서 아마 미국 쌀은 많이 들어와서 미국 쌀을 이용해서 니온슈를 양조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사케 소믈리에 관련된 내용이라 너무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전에 주조 호정미 100여 가지 있지만 100여 가지 여기서 설명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2가지 품종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야마다니시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야마다니시키입니다. 다이쇼 12년, 자, 1923년에 이제 품질 개량을 해서 야마다보랑 그 다음에 와타리 후네를 배양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게 품질 개량이 됐던 이제 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생산지가 효고현입니다. 효고현이 어디냐면요, 오사카에서 서쪽 바로 옆에 보면 고베라고 있는데요, 효고현인데요. 효고현이 주요 쌀 생산지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야마다니시키 주요 생산지가 효고현,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야마니시키입니다. 미야마니시키 같은 경우는 나가노현, 여러분들 아마 세대가 저랑 비슷하면 나가노 동계 올림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연 경관이 가장 좋은 현으로 여행 가고 싶은 랭킹 1위가 이 나가노현인데요. 평지가 엄청 넓고요. 서쪽에는 미나미 알프스라고 해서 3,000m 넘는 산맥이 존재하면서 물이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1년에 2번씩 8년 이상을 일본 식문화 여행을 제가 운전, 가이드, 통역을 해서 한 현을 지정을 해서 일본에서 렌트해서 이제 가는데 보통 한 참석자가 6명 정도 됩니다. 근데 참석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10명까지 탈 수 있는, 제가 일종 대형까지 따서 짐 실어도 10명 탈 수 있는 이제 렌트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갔던 게 이 나가노현입니다. 나가노현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 나가노현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번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신슈번이었습니다. 신슈 미소, 신슈 소바가 유명한데, 신슈 미소는 미소 생산량이 가장 많은 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소바로 가장 유명한 곳, 그리고 일본 3대 와이너리, 그 다음에 일본에서 최근에는 탑10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현이 이 나가노 현입니다. 그리고 와사비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00m 넘는 그 쪽에서 물이 일정한 온도로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야지 와사비 생산이 됩니다. 참고로 와사비도 많이 궁금해서 여기 양조장, 농가에 가서 저 돈 필요 없으니까 좀 있으면 골든 위크인데 일주일간 저 일 좀 시켜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일하게 된데, 씨 뿌리기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큰 공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가노, 혹시 지금 직항은 없습니다. 나가노까지 한국에서는 직항이 없는데 니가타현이라든지 그쪽을 직항해서 이제 가시면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여행사에서 나가노 가는 상품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진짜 가신다면 나가노 저는 진짜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 경관도 너무 좋고, 숙소, 여러분들 아시는 뭐 료칸이라든지 이런 게 몇백 년 된 그런 료칸들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공간이 나가노현인데, 말은 좀 길어졌습니다만 나가노현의 이제 주요 생산 이제 되고 있던 이제 미야마니시키라는 쌀 품종입니다. 그래서 나가노현에서 이제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나가노가 주요 생산지가 되고요. 전국에서 조금씩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음달 미자에 메산자, 그 다음에 사용해서 지금 야마다니시키라는 라벨에, 니온슈 라벨에 이런 게 보이신다면 나가노현에서 생산되었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여 가지 니온슈 사케 전용 품종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케 소믈리에 과정이면 이거보다 더 한 4-5배 좀 심도 있게 좀 하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거나 질문사항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힘드실 텐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